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참 맑네요. 날도 따뜻하고 바람도 어느 정도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오늘은 임실 이제 옥정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호남 쪽은 이제 도로가 잘 뚫려 있고요. 그래서 막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행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사찰들, 또 섬진강, 뭐 이런 옥정호 호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남쪽과 북쪽이 이제 전체다가 이 벚꽃으로 다 가로수들이 이제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벚꽃이 많이 피는 데를 가지 않아도 이 호남 전체가 다 벚꽃입니다. 개나리도 이제 활짝 피고요. 진달래도 피는 그런 모습들이고, 온갖 꽃들이 이제 만개하죠. 이게 봄입니다. 이게 양의 기운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냉골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한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참 세상의 기운하고 이제 그 주식시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굉장히 강한 그 정신적인 그 멘탈을 요구합니다. 이 상상 이상이에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 고통 다 겪습니다. 글로벌 리먼 파산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요. 코로나19와 같은 그 전 세계가 셧다운 당하는 그런 사태도 겪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안화 가치 폭락, 지금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높은 글로벌을 향한 관세 부과,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진보 과정, 인류의 진보 과정을 믿지 못하면 주식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류의 삶 자체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 인플레이션 세상이라는 거,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삶의 이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은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망하겠다, 우리나라 이 망조가 들겠다, 이렇게 아젠다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우선시하고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사실 이번 그 관세 전쟁을 바라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식을 보고서, 관세를 매긴 서식을 보고서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들을 몇 개 집어넣어 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한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 빼기 수입, 그리고 그 나라의 수출액, 요거 나눠가지고 퍼센테이지 나온데 반으로 꺾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친절한 사람들이다. 우리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그만큼 착취했잖아. 우리 거 그만큼 빼앗아 갔잖아. 그거 우리 거야.
우리가 되돌려 받는 거야. 이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너무나 많이 먹고 있잖아. 우리 거는 조금밖에 안 사주고 니네 거는 많이 갖다 팔려고 하니까 나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릭은 관세 부과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처럼 앞다퉈서 현대자동차처럼 앞다퉈서 나 공장 짓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간단하잖아요. 이 관세를 피하는 방법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아예 수출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 미국이랑 교류 안 하겠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내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미국 내에다 생산기지를 옮기든가 아니면 아무도 이 물건을 못 만들어. 관세 25% 50%든 내가 물고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 물고는 도저히 미국에서 동일하게 생산되는 제품이라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물건을 못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자동차 평균 가격이 48,000달러인데 미국 내 자동차는 그냥 48,000달러예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 6만 달러가량 오르거든요. 그럼 내가 6만 달러를 받으려고 하면 경쟁력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800만 대 생산을 하고 현대차처럼 수십만 대 이런 거 더 늘리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뒤늦게 들어가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확충해서 미국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미국에서 생산한 걸 해외에다 팔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범용 제품, 저렴한 제품일수록 그래요. 이쪽은 중국이랑 베트남을 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전부 다 제조 강국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인도로 이전했다. 이전해 보니까 어때요? 다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인건비 올려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져간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연준은 타깃 목표를 계속 2%로 유지하는데 2%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명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높은 관세 때문에 우리 물건을 못 팔고 있어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이거 손봐야 되겠다. 이게 명분이에요. 실익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이니까 누가 내든지 간에 돈이 쌓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리쇼어링이 됐던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하든 해외 국가가 투자를 하든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공장 세우고 하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세수. 우리가 불법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여서 막 저렴한 곳에 이런 세금이 아니고 정기적인 일자리에서 걷어내는 소득세. 이렇게 미국을 더 장기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분과 실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그 전문가들은 관세부가 서식을 보고서 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진짜 경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겁니다. 수출해서 수입 빼가지고 너네 무역자 내는 거
너네 우리 수출액에서 딱 나눠가지고 퍼센테이지 너 90%, 100%, 80%, 50% 그거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45%, 너는 25% 이렇게 관세를 매긴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만 시장이 놀란 것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관세가 10%에서 한 20% 사이 이렇게 조정이 되겠지. 그리고 위협적인 카드로 써가지고 협상 카드로 이용할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보면 뭐 식료품값 내리겠다, 에너지값 내리겠다, 인플레이션 내가 집권하면 바로 잡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집권하는 날 바로 중지시키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준다는데, 물가 잡아준다는데, 그래서 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준다는데, 그래서 표를 던진 거예요. 지금은 전체 그 지지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마트에 가보니까 물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작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구당 3,000에서 5,000달러 사이. 여러분들 뭐 애플의 스마트폰 90%가 중국 폭스콘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미국 시장 점유율 5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마진을 축소하든가, 뭐 중국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당장 애플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깃이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 내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키 포함해서 이 푸트웨어 하는 그런 의류 업종들 전부 이 동남아 기지에 다 가 있잖아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공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다 고율관세 맞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왜 나가 미국에 물건 팔면서? 왜 미국 해외에다 공장 줘서 미국에다 물건 팔아? 그럼 관세 내면 되잖아. 굉장히 쉬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입장에서 보면 제일 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중국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갔어. 너희들 죽이는 게 중국이야. 내가 중국 혼내줄게. 내가 니들이 뺏긴 거 내가 다 찾아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 바보죠. 절대 개인의 가난은 국가가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 이 중국의 관세 보복이나 관광객 감소 이런 걸로 피해를 받고 있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JP모건에서 경기 침체율을 60%로 올렸는데 뭐 파괴자, 트럼프 대통령 파괴자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